자,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첫 진도 나갈 차례죠. 예, 그래서 첫 페이지 문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지금 총론편이 있죠. 총론편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부동산 학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답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학은 부동산하고 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거 답하면 됩니다.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다른 학문과는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 다르다 하는 것이 어디에 생긴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생깁니다. 자, 그러므로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알아두면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 4문제나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맞추시면 되죠. 예. 자, 제일 먼저 부동산 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약집 참조해서 좀 보세요.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은 거기 보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부터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 정진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연구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뭐 그런 말들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의 정도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뭐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입니다. 그죠? 응용과학의 반대가 뭐죠? 순수과학이거든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적 성격이고요.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규범과학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입되어 있으면 사회과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험과학이고 실천과학입니다. 그래서 중개평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합니까? 이래 물었을 때 우리는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무생물로서의 부동산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구 대상이에요?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부동산이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화산활동, 지진활동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인간과 부동산이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어때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부동산 활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부동산에서 나타나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걸 뭐라 불렀어요? 부동산 현상. 인식의 대상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도시 스프롤 현상, 치가 구배 현상, 떠오릅니까?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 직주 분리 접근 현상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연구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연구 대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어때요?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에서 이제 연구 분야 이러면서 의사를 이제 결정하는 분야가 있고 이렇게 그럼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투자, 개발, 금융, 정책 이런 게 결정 분야죠. 근데 결정을 내릴 때는 어때요? 전문가한테 도와줘 이렇게. 왜요?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니까. 그래서 투자, 개발 이런 거 할 때 위험 따르니까 결정 지원 분야의 도움을 받는데 이 지원 분야는 전문가 분야인 중개, 관리, 평가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실무적인 분야라면 이론적인 측면의 베이스가 되는 분야로서 뭐가 있다? 기초 분야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베이스가 되는 이론 분야다. 이거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연구 대상에서 포커스는 부동산 활동인데, 자,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부동산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데, 그 일반 원칙에는 뭐가 있었냐면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말들이 어떻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또 경제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을 부동산 활동의 무슨 원칙?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했고요. 특히 능률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활동에서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소유활동,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처럼 중개사가 되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건 거래활동. 그럼 소유활동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고요. 거래 활동의 능률성이다 그러면 거래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능률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 그리고 안전성은 능률성하고 상호 견제관계에 있고요. 안전하게 부동산 활동한다는 건 복합 개념적인 면이다. 복합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이고요. 경제성은 뭐였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선택의 원칙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정성 이런 것도 일반 원칙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런 걸 배웠죠. 자, 하나 더 배운다면 이 부동산 활동은 속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 속성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은 앞으로 부동산 활동 중에서 중개 활동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럼 중개 활동할 때 이론적인 측면의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과학성이에요. 그럼 배우면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죠. 그게 뭐죠?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학성을 우리가 사이언스라 그러고 기술성은 아트라 그래 이게.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는 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활동 이런 거 하려면 중개활동할 때 여러 가지 규제 많이 받죠. 왜 많이 받아요? 사회성과 뭐가 있으니까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활동 사회성과 공공성만 있으면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뭐도 있으니까 사익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도 있는 활동이다? 사익성도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으니까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는 또 뭐도 있어요?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럼 윤리성과 관련해서는 윤리에는 자,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를 무슨 윤리라 그러죠? 고용윤리. 자,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업 하시면 이웃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겠죠? 이렇게 동업자,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동업자 단체, 즉 중개사 협회 이런 데와의 관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서비스윤리라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윤리 같은 경우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의뢰인의 이익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비의뢰인의 이익도 옹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를 공중윤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윤리성이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이 있는 거죠. 중개사도 당연히 어때요? 전문성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럼 전문성과 관련해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데 어디로 갈수록 전문성이 커지는 거예요? 3차로 갈수록 커지죠. 우리 감정평가할 때도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런 건 3차입니다. 중개사가 중개했다. 몇 차? 3차. 중개사가 중개한 거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왜 자꾸 2차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중개사가 평가했다. 그런 건 2차겠죠. 부동산업에 종사는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한다. 이런 거는 1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수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에요?
대물 활동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먼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또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적 성격도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은요.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 활동할 때. 그걸 무슨 활동? 임장 활동이라고 쓰고요. 또 부동산은 주변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다. 근데 사놓고 나면요. 외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부동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거 들고 어디로 딴 데 갈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이와 관련된 어때요?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성이 있는 거 이렇게.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은요. 내구성, 영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동산 활동할 때 장기적인 배려 하에서 부동산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쓴다? 배려의 장기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콜라처럼 마셔버리면 효용이 끝나면 이런 장기적 배려 필요 없겠죠. 근데 내구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모두 어때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간 활동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할 때는요. 우리가 어느 측면에 접근한다 그랬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기억납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걸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런 복합 개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의 뭐다? 속성이다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왜 연구하는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연구하죠? 하고 물었을 때 여기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여기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악화됐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공부한 사람들 맞아요? 이 왜 이래요? 부동산 문제. 너무 심오하게 물었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게 그래서 악화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문제.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한다는 말은 악화된 관계를 뭐 하겠다 지금? 개선해 보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볼게 하고 등장한 게 뭐? 그래요. 내가 해결해 볼게 하고 등장한 게 부동산학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학의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목적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뭐 한다? 개선해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부동산학이라고요.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이 제시하고 있는 이념이 있다고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론을 정립하고 이렇게 해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이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 이념이 뭐였어요? 처음 듣는 말 아니죠?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이념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래서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적 주체, 이내는 공적인 인도 있고 사적인 인도 있는데 사적 주체 입장에서 특히 중시되는 이념이 뭐라고요? 효율성이고 형평성은요. 공적 주체 입장에서 중시되는 이념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우리 형평성과 관련해서 정책 쓸 때 우리 분양가 규제라든가 임대료 규제 이런 말 배웠나요? 그런 건 다 치가 규제잖아요. 이런 치가 규제는 왜 합니까? 했을 때 저속층이 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 규제 이런 거는 뭐와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형평성을 올리고자 하는 정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지구제 배웠죠. 지역지구제는 뭐 하는 거였어요? 어울리는 용도는 모아놓고 안 어울리는 용도는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켜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자?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이런 게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 이용 규제라든가 지가 규제 이런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을 반영해서 그런 정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고
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학이 제시하는 이념에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왜 연구하는지 알았죠? 부동산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러한 이념을 제시한다 하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왜까지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했을 때 그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접근 방법의 문제죠. 접근 방법.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학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문제는 있었나요? 있었겠죠?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디서 해결하는데 했을 때 법적인 측면의 문제는 민법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해결하고,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는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 이런 데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개별 학문 입장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해 볼게 하는 접근 방법을 분산식 접근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분산식 접근 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부동산학이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학문에서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보니까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게 어때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종합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복합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복합개념 이 말만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생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뭐해서 종합해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그래 등장한 게 뭐다?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영진 교수가 처음으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부동산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는데 어때요?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이 뭐다? 종합식 접근입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요,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머니가 중요하다. 그럼 머니가 중요하니까 어때요? 머니를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해서 머니를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인간을 우리는 어떤 인간? 합리적 인간이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은 마음씨가 착한 인간이 아니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이다. 그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외국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세계화되고 개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개방화돼서 외국 자본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뭐 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윤 극대화 추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나온 투자 분석 기법들 이런 걸 부동산에 도입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을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뭐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다. 어디에서? 부동산 학이란 뭐냐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요약집에 보면 하나 더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7페이지 그 요약집 맨 밑에 부동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따르면 부동산업을 크게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크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 및 공급업이다 그랬을 때 다시 여기서는 부동산 뭐가 있을 거고 임대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3대 자격증 뭐가 있죠? 여러분이 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이게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가 있어요? 관리업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하고 감정평가업이 있네요. 맞죠? 예. 그럼 임대업은 다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업도 있고요. 기타 부동산 임대업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이 있고 또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리역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주거용 건물의 관리가 있겠죠. 또 비주거용 건물의 관리업이 있는 거예요. 자,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보니까 여기 부동산 자문하고 중개업이죠. 그래서 자문하고 중개업이 여기 들어있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소속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거기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예. 자, 7페이지입니다. 예, 7페이지. 자, 1번 문제입니다. 이제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보라고요.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틀린 거. 그게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열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써놨나요? 이 개념은 김영진 교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처음 도입하면서 이제 정의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후배 학자들이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1번에 1번 지문으로 써주는 거 이렇게. 예. 자, 지문 하나도 심심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원래 모든 학계론 문제는 1번에 1번 지문 요게 나와야 돼.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쓰고 당연히 그거 틀리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건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뭐다? 경험과학이다. 맞죠? 부동산학은 인간과 결부되어 있는 부동산과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다. 뭐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니까 지진이라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뜻이에요? 그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부동산이 연구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딱 한정해서 보면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시된다. 맞나요?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 협회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게 뭐겠어요? 사고, 팔고, 임대차하고 다 사적 부문이 가장 활발하죠? 예. 넘어갑니다. 자, 2번 역시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그것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것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성 이런 거 도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자, 맞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 정진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사를 뭐 하는 분야? 결정하는 분야. 그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뭐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 계량물을 연구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량물이 여기서는 정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어느 측면에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한마디로 뭐다? 복합 개념이에요. 이런 복합 개념적인 면에서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 그래서 의미가 통하면 맞다 그랬어요. 부동산 학의 정의는 학자 수만큼 있다 그랬어요. 왜? 이게 다른 학자 거 그대로 갖다 쓰면 표절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학자 수만큼 정의가 있는 거고 그 의미가 통하냐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4번 종합식 접근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부동산 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랬죠. 근데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서 점차 어떤 접근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호응을 받아가고 있다. 자, 5번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이념은 시대나 국가의 변화 과정에 따라 변하는데요. 치가 규제와 토지 이용 규제의 제도적 논리를 대표하는 원칙으로 능률성과 안전성을 들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치가 규제의 대표적인 논리가 뭐라 그랬어요? 형평성이라 그랬고요.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란 말이에요.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대표하고 있죠? 형평성하고 효율성 이게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학문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의 능률화의 원리 및 금융기술을 개최한 종합응용과학으로 정의된다. 맞나요? 예, 현상이 아니었죠. 아까 부동산 활동을 뭐하라 그랬어요? 능률화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금융기술을 개최한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자, 1번 틀렸네요. 자, 2번 부동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변과학을 최대한 종합하여 부동산학의 고유 응용 분야를 개발하고 실무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겠다는 접근 방법을 뭐라 그래요? 종합식이라 그래야지. 여러 주변 학문과 다 이게 어때요? 연결되어 있다. 그게 학제적 접근이거든요. 이런 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종합식 접근입니다. 3번은 틀렸네요. 2번 틀렸네요. 3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무생물로서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유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부동산도 연구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 아까 무생물로서의 부동산학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의 방향은 우리 일반적 이념의 방향이 뭐였어요? 아까 효율성과 형평성, 합법성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죠. 자, 5번은요. 여기에서 부동산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보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는 기초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결정 분야로 나누어지고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등은 결정 분야에 해당한다. 맞나요? 예, 여기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가 연구 분야라 그랬죠. 그 중에 결정 분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투자, 개발, 금융, 정책 이런 게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다 이 소리입니다. 공적 의사결정이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틀린 거 1번 부동산학은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기도 한 종합학문이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자, 그래서 과학은 여기 과학성을 말하고요. 기술성을 아트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기술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은 맞다고 알아두시고요. 예, 아름다운 말은 원래 잘 맞아요. 예. 자, 2번 예술이잖아요, 예술. 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다? 응용과학이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그래서 강남대에 있는 이창석 교수는 부동산학이 뭐냐고 물었더니 현상은 요건 인식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라고요? 정확하게 하래요. 인식할 때는.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바람직하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직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어느 측면에서 연구하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접근해서 연구하는 뭐라고요? 종합응용과학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맞나요? 예,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느 측면에서 경제적, 법적, 물적 한마디로 무슨 개념? 복합 개념 측면에서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해되셨죠? 의미가 통하면 다 맞다니까요. 예. 4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국제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점차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맞죠? 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중시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 5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는 형평성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는 뭐죠? 여기는 효율성입니다. 이게 효율성이고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도 중요하다? 형평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하고 거기 형평성이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최우선적 가치는 효율성인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것도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5번이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함이며 부동산학의 개념이나 범주는 학문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도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랬죠? 인간이 개입되어 있으면 다 뭐라고요? 가변적이고 신축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2번 체계화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응용할 때는 뭐가? 기술성이 인정된다. 아까 과학성과 기술성 이야기입니다. 3번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돈 농거리는 거니까 경제적인 측면이고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무형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인 측면은 유형적인 측면이다. 이건 배웠죠? 예. 자, 4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할 때는 그 활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요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이런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경제성의 원칙. 요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경제성의 원칙이다.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규범과학, 실천과학, 종합과학이라 할 수 있다. 아까 부동산학의 뭐에 대해서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1번 부동산의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임장활동으로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임장활동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은 몇 차 수준에 이거는 중개사가 평가했다. 이건 2차죠. 예,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건 3차지만 중개사가 중개하는 것도 3차지만 중개사가 평가한 건 2차죠. 그러니까 2차는 부동산업에 종사는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이런 사람은 부동산업에 종사는 하지만 평가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몇 차다? 2차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건 2차 수준이라 그래야 됩니다. 자, 3번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그때 과학성은 부동산 실무에 응용해서 능률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기한다. 요거는 실무에 써먹는 거 뭐라고요? 기술성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의 베이스가 되는 게 과학성이고 자, 그래서 요건 기술성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객체가 부동산이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대물활동적 성격이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자, 5번 부동산 활동은 수평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공간 활동이다. 틀렸죠?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수평, 공중, 지중을 다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1번. 자, 7번.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아까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있는 활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윤리성과 관련해서 1번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부동산업자에게 직업윤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런 윤리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없죠? 예. 상당히 아름다운 말이죠? 예. 자, 3번. 부동산 윤리는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직윤리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 공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한다. 그건 고용윤리라니까요. 조직윤리는요, 누구하고 관계라고요? 동업자하고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라고요. 이때 동업자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중개사무소 말하고 동업자 단체는 협회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와의 관계 지켜야 될 윤리가 조직윤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윤리는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 간에 지켜야 될 도리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이. 그런데 안 맞아요. 예, 3번. 예, 이거는 조직윤리는 요거는 동업자나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 지켜야 될 윤리다. 자, 3번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금전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의뢰인의 이익 옹호해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비의뢰인의 이익도 어때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역시 옹호해 줘야 됩니다. 비의뢰인의 이익도. 5번은 쭉 읽어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일반 공중의 복리 정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활동 전개해야 된다. 무슨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중윤리 이야기죠.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응용과학이라 그랬죠? 순수과학 아닙니다. 자, 니은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인 아까 여러 학문과 연결을 맺고 있다 그랬죠.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니은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디귿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입니다. 리얼번, 디귿번도 맞고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분산식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함적 존재이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 출발한다. 뭐였죠? 의사 결정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틀렸네요. 자, 미연번.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동산 활동의 2대 요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부동산 활동의 2대 요소는 결정과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고 뭐 한다고요? 실행을 하고 그게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연본 표현처럼 부동산 활동은 의사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걸 뭐 한다?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미연본은 맞다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업번.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요. 윤리성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니은번, 디귿번, 미연번, 비업번에서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부동산 학문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 이름으로써요. 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럼 뭐였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요.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간 및 환경가치 정대의 원리, 효율적 관리 원리, 공사익 조화의 원리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그 결론이 뭐냐면 2달 전에 한 내용은 어때요? 다 포맷 이렇게 싹 지워져 가지고 어때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다 날라갔죠? 그럼 여러분 책 요약집 몇 쪽에 보면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지도 이념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니까 뭐 줄도 쳐놨구만. 예. 줄도 쳐놨나요? 왜 쳐놨어요? 자, 그랬을 때 왜 쳐놨는지도 모르고 일단 쳐놨죠. 예, 2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2달 전에 일어났던 일은 조용히 까먹는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가지고 가서 관련된 내용에다 뭐 해놓으라고요? 표시를 해두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여기 있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 이렇게 제가 강의했거든요. 지도 이념은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도 이념은 뭡니까 그랬을 때 법률적인 측면은 공익, 법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공익과 사익이 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무시해도 되나요? 그럼 네 땅 내놔라. 보상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더라도 어때요?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익과 사익이 어때 돼? 조화돼서 인간과 부동산 관계가 나빠지지 않죠. 그게 뭐다? 공사익 조화의 원리란 뜻이에요.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달성하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달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과 부동산 관계가 개선되지 않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은 뭐예요? 기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죠. 유형적인 측면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2개 중에 하나예요. 뭐 중에 하나? 뭐 중에 하나예요? 개발 아니면 보전. 눈에 보이는 땅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이제 둘 다 조화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개발하면 건물 위로 올라가니까 공간 가치가 증대된다고 표현하는 거고, 보존하면 환경 가치가 증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조화돼야 되니까 그 보면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 이렇게 써놨나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봐달라는 거죠. 그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12쪽에 있는 9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9번에 3번 지문 보시죠. 부동산 학의 지도 이념은 공간 및 환경 가치의 정대의 원리,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죠.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공사익 조화의 원리는 법률적인 측면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4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뭐였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었죠. 이 전달성은 감정평가 활동할 때 보고서 작성하고 할 때 특히 중시되는 원칙이다 이러면서 감정평가 활동의 특별 원칙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은 전달성이 틀렸고요. 5번 소유활동의 지도 원리는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 맞나요? 예, 그래서 소유활동의 지도 원리는 최유효 맞죠? 여기에서 예, 이거 배운 겁니다. 자, 10번 다음 중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물었어요. 뭐예요? 개발, 공급업, 임대업, 중개, 감정평가업, 관리업, 맨 끝에 있는 투자 및 금융업은 아까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요약집 7종 맨 밑에 보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학이 뭐냐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과 관련해서 자, 물어본 문제가 몇 번에 나오느냐 하면 13번에 가니까 여러분 요번에 본 모의고사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내용을 배웠으면 13번에서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래 물었어요. 자, 1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동산이 연구 대상이다. 그럼 맞다는 거 아시겠죠? 부동산하고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의미 있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란 뜻입니다. 자, 2번 부동산학의 목적은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부동산의 목적이 뭐라고요?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건데 그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뭐 하는 거? 개선시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3번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규범과학의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순수과학 틀렸죠? 응용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건 다 사회과학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규범과학 맞는데 순수과학 그게 틀린 거고 4번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등은 부동산학의 실무적 연구 분야 중 결정 분야에 해당한다. 아까 여기 실무적인 분야 중에서 결정 분야에는 투자 개발 금융 정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표현들 쓰고 있네요. 자, 5번에서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 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때요? 요건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정도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 있다고. 다음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인데 해가지고 어때요? 요런 거 표현들 쭉 넣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문제 풀고 모의고사 보고해서 나와서 틀렸으면 관련된 내용 표시해 놓고 그래서 자꾸 내 것 탓시키면 내 것이 된다고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너무 부동산 학이 뭐냐? 예. 그럼 두 번째 뭐로 넘어가야 돼요? 부동산이 뭐냐? 좀 쉬었다 합시다. 예.